어르신, 마음 무너질 땐 속부터 채우셔요. 문을 열고 들어온 노신사를 보자마자 미령 씨가 건넨 첫마디였어요. 가게 불빛 아래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기운이 다 빠져 있었고 몇 날 며칠을 견디다가 겨우 앉을 때를 찾아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노신사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걸음마다 힘이 없었고 어깨는 축 내려앉아 바람만 스쳐도 흔들리는 듯 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령 씨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앉아요. 오늘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노신사가 조용히 앉자 미령 씨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김이 가득 오른 순대국밥을 두 손으로 떠갖고 나와 그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죠. 이거요, 그냥 드세요. 참으면서만 살면 사람이 더 망가집니다. 그녀는 국밥 그릇을 손바닥으로 한번 감싸주며 마치 이 온기를 꼭 받아가라는 듯 조심스레 밀어주었어요. 노신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계산은. 하지만 미령 씨는 손사래를 크게 치며 말을 끊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늘 같은 날은 돈 얘기 말아요. 그리고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앞치마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저 뒤에 손님 또 들어오고 국물도 더 떠야 하고 바빠요, 바빠. 입으로는 바쁘다 했지만 표정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르신 사람 마음이 부서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조금만 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신사는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국밥의 김이 아니라 그의 눈가가 먼저 뜨겁게 차올랐어요. 승호 씨는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가락 뜨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오랜만에 안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는지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오래 부서져 있던 마음이 잠시나마 제자리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령 씨는 주방에서 이것저것 손을 움직이면서도 가끔씩 고개를 들어 승호 씨를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의 온도가 어떤지, 오늘은 숨이 조금은 가벼운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지 그런 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미령 씨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가게를 지키며 버티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깨달은 게 있었죠. 말을 하지 않아도 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로 사람이 버티는 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승호 씨 얼굴만 봐도 오늘은 마음이 더 힘들구나. 오늘은 조금 편안해지셨네. 이런 게 자연스레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대화도 있었죠. 어르신, 오늘은 표정이 좀 환해졌는데요? 그런가요? 여기 오면 좀 숨이 놓여서요. 사람이 편해야 사는 거죠. 누가 뭐래도. 승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힘이 없지만 참 오래간만에 짓는 편안한 미소였답니다. 그는 처음 방문했던 날처럼 지친 날이 오면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가끔은 말없이 국물만 후루룩 마시고 가는 날도 있었어요. 반대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날엔 오늘은 김치가 더 맛있네요. 하고 짧게 한마디 건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미령 씨는 괜히 뿌듯해서 시장 김치보다 이게 더 맛있지요? 하고 농담도 했어요. 승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음을 흘렸고요. 둘 사이에는 빠르게 친해진 흔적도 과한 정을 나눈 흔적도 없었어요.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기댈 곳 하나 생긴 사람 둘이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덜 무겁게 만들어주는 관계로 변해갔죠. 그리고 그 관계는 누가 먼저 어디까지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미령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말수가 없네요. 속이 좀 시립니까? 예, 좀 그런 날도 있죠. 그럴 땐 그냥 여기 와서 쉬어요. 따뜻한 거 있으면 사람은 조금 버텨요. 그날 승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아주 잠시 단숨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걸음, 자리에 앉을 때의 작은 한숨, 숟가락을 들 때의 떨림. 미령 씨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승호 씨도 알게 모르게 그 사실에 의지했죠.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찾게 되는 자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덜 추운 법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승호 씨는 어느새 미령 씨 가게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어요. 골목을 따라 들어오는 그의 걸음만 봐도 아, 오셨구나 하고 알아볼 만큼 둘 사이에는 조용한 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 승호 씨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늘 조용하긴 했지만 어떤 날은 유난히 마음이 어딘가 더 붙잡힌 사람처럼 눈빛이 멍하고 국밥을 앞에 두고도 한참 숟가락을 들지 못할 때가 있었죠. 어느 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이 유난히 무겁게 보였어요. 걸음은 느렸고 숨은 짧았고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미령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많이 힘든 날이었나 보네요. 승호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포개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죠. 그 모습이 오래 버티던 사람이 한순간에 기운이 빠진 듯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은 사람 같았어요. 저 오늘은요. 승호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 것과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미령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큰 말을 해주는 것보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더 도움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국밥을 내오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조용히 계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날 승호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도 사람 소리도 마음속 소리마저 모두 잠겨버린 사람처럼 그저 국물만 천천히 떠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부터 골목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게 옆 철물점 사장님이 미령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죠. 미령 씨, 들었어요? 이 건물 요즘 좀 시끄럽다던데. 왜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누가 와서 서류 들고 들락거리던데 뭐 좀 바뀌는 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미령 씨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이 골목에서 오래 장사해온 사람들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면 대개 뭔가 큰 변화가 오는 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태연하게 넘겼어요.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이 낡은 건물에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 말과 달리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안해졌습니다. 이 오래된 골목, 오래된 가게들, 이곳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미령 씨는 이 공간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소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호떡 장수 아저씨도 뭐가 바뀐다더라. 건물주가 요새 안 보인다더라. 뭔가 옮겨간다는 말도 있다. 조용하던 골목이 왁자하게 술렁이기 시작한 거죠. 그 모든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된 사람은 당연히 가게 한가운데에서
하루 내내 손님을 받는 미령 씨였습니다. 승호 씨가 국밥을 먹고 있던 그날도 철물점 사장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령 씨, 오늘 또 서류 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던데 진짜 뭔 일 있는 듯해요. 그 말이 너무 가까이 들려서인지 승호 씨도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더니 천천히 미령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가게에 무슨 일 생기려는 겁니까? 그 질문은 낮지만 묵직했고 마치 마음 한가운데를 바로 짚은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미령 씨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금방 흐트러졌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좀 도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승호 씨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며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읽는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엔 묘하게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지 미령 씨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작은 골목에서는 이미 조용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직은 모를 뿐이었죠. 그날 이후 골목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늘 조용히 각자의 장사를 이어가던 상인들도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듯 서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흘렸어요. 저기 관리하던 사람이 얼굴이 아예 안 보인다더라. 빌린 사람들도 요즘 걱정돼서 잠 못 잔다더라. 뭔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산 건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미령 씨 가게로 흘러들어왔죠. 처음엔 무심하게 넘기려고 했지만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쪽이 찜찜하게 조여왔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고 혼자 남는 밤이면 미령 씨는 괜히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곤 했어요. 낡은 간판, 오래된 의자, 손때 묻은 계산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처음 가게를 열던 날 사진. 모든 것이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게 자리 잡아 있었죠. 이 가게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스스럼 없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며칠 뒤 승호 씨가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말 못할 고민이 깊게 비쳐 있었죠.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좀 굳으셨어요. 얘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는 조용히 앉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굽이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여럿이 함께 걸어오는 단단한 발걸음 소리.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밖을 내다봤고 잠시 후 가게 안에도 복도 넘어 소문 같은 말들이 밀려 들어왔죠. 왔다, 그 사람들이 또 왔다. 오늘은 숫자가 더 많네. 저 양복 입은 사람들 뭐야? 건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미령 씨도 무심코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5명 정도 서류 가방을 든 채 건물 외벽을 둘러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건물의 구조를 사진으로 찍고 누군가는 계단과 골목폭을 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목덜미부터 올라오듯 스며들었어요. 어르신, 저 사람들 요즘 자꾸 보이네요. 미령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대자 승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듯, 무언가를 이미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의 눈빛.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죠. 그날 저녁이 되자 골목 전체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철물점 사장은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 뛰어와서 말했어요. 미령 씨, 들었어요? 오늘 본 사람들 그냥 관리가 아니라 뭔가 실사 나온 거라던데요.
이 정도면 건물이 곧 손바뀜하는 거 아니냐고들 해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령 씨는 반찬을 담던 손을 놓칠 뻔했어요. 에이, 설마요. 이 낡은 건물을 누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한참 뒤 찾아와서 한마디 보탰어요. 나 오늘 너무 불안하더라. 혹시 여기 다 나가라는 말이라도 나오면. 미령 씨 가게는 어떻게 혼자서 지켜온 곳인데. 그 말에 미령 씨는 괜히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이 당연히 오래 갈 리 없었죠. 밤이 깊어가고 손님이 끊긴 뒤 가게 안에 조명만 조용히 켜져 있을 때 승호 씨가 느릿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령 씨, 네, 어르신. 혹시 이 가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한마디는 처음으로 승호 씨가 이 문제를 스스로 꺼낸 순간이었어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 마음을 꺼내놓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미령 씨는 대답하기 전에 표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잠시 눈을 내리깔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어요, 많이요. 여기 제 인생이고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승호 씨는 그녀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술을 깨물었죠. 그 표정에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인지 아니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마음인지 미령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날 승호 씨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결정적인 변화가 지나가는 걸 그녀는 놓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골목 전체를 뒤흔들리리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진하게 묻었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서 뭘 적더라. 아예 문 앞까지 들어와서 둘러보고 갔어. 여긴 오래됐으니까 제일 먼저 손볼 때라잖아. 그런 소문들은 미령 씨 가게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가게 안은 평소처럼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지만 그 따뜻함과는 다르게 미령 씨의 마음은 자꾸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간판 위에 붙은 A사 용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점검 예정 안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흔한 안내문일 수도 있었지만 요즘 상황에선 너무도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종이를 떼어내지도 못한 채 미령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얕아질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죠. 혹시 진짜로 그 말까지는 마음속으로 끝내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승호 씨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미령 씨는 평소와 달리 인사를 건네지 않은 채 싱크대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령 씨, 승호 씨가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조금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르신, 오셨어요. 말은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승호 씨는 가게 문 앞에 붙어 있는 종이를 한번 보고 다시 미령 씨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불안하시죠? 미령 씨는 대답하려다가 숨을 한번 삼킨 뒤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골목 오래 봐서 그래요. 좋은 일은 천천히 오고 이상한 일은 꼭 한꺼번에 오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웃음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셋이 가게 앞에서 건물 외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며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도 시선을 들이밀었죠. 마치 이곳이 어떻게 쓰일지 살피는 사람들처럼요. 미령 씨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그 시선 한 번이 오래 지켜온 터전을 단숨에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승호 씨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조금 다른 감정이 비쳤어요. 걱정뿐만 아니라 어딘가 깊은 결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지만 미령 씨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으로도 버티기 벅찼으니까요. 그날 저녁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뒤 가게 안은 유난히 적막했어요. 조명 아래서 오래된 테이블들이 새삼스럽게 낡아 보였고 벽에 걸린 사진들도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령 씨는 주방 문턱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없어지면 저는 어디 가서 이 시간들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승호 씨는 그 문장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미령 씨 뒤편에 놓인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를 잃는다는 건 미령 씨한텐 가게 그 이상이겠죠. 그 말에 미령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그저 주방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부도 좀 보죠. 점검은 오늘까지만 하고. 그 말은 언제든 결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승호 씨는 그 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천천히 미령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확실히 정하는 듯한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미령 씨는 처음으로 이 골목의 불이 꺼져가는 듯한 섬뜩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한가운데 승호 씨의 눈빛은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는 바람 소리만 은근히 흘렀어요.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 가게 안의 불빛만이 조용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미령 씨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문소리가 아주 살짝 들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승호 씨는 가게 밖 골목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표정 어딘가에 오래 눌러뒀던 이야기들이 묻어나는 듯 했죠. 미령 씨 잠깐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 말투엔 조심스런 떨림이 있었어요. 둘은 가게 문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승호 씨의 마음은 더 차가워 보였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날 얼굴이 많이 무너지셨었어요. 승호 씨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날 저는 마음이 거의 끝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도 무겁게 떨어졌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이뤄놓은 것들을 서로 가지겠다며 싸우고 제가 뭘 위해 살아왔나 그런 생각만 들더군요. 미령 씨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마디 위로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그냥 따뜻한 데 하나면 좋겠다 싶어 이 골목을 우연히 걸어왔습니다. 승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미령 씨가 그날 저한테 해준 말. 마음 무너질 땐 속부터 데워야 버틴다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령 씨의 목이 살짝 메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왔습니다. 여기 오면 사람 같아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둘 사이엔 말없이 공기가 흘렀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음 날 낮
햇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던 시간,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멀리서 묵직한 엔진음이 들렸어요. 상인들이 먼저 알아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들 뭐야? 검은 세단이 몇 대야? 이 골목엔 여태 없던 차인데? 검은 세단 4대가 천천히 줄지어 골목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게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며 서류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중요한 사람이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미령 씨도 긴장한 얼굴로 밖을 내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그때 첫 번째 세단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승호 씨가 내렸습니다.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짙은 코트, 정돈된 자세, 평소에 조용하고 약해 보이던 분위기 대신 묵직하고 단단한 기품이 배어 있었어요. 상인들은 동시에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그 국밥집에 오던 그분 아니야?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차에서 왜? 승호 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곧바로 미령 씨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상인들의 소리는 멀어지고 가게 안엔 둘만의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미령 씨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도대체... 승호 씨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미령 씨, 어제 제가 얘기 다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어제와 전혀 다른 눈빛으로 이어갔어요. 이 건물 곧 손이 바뀌려고 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요. 승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미령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죠. 이 건물 제가 인수했습니다. 승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령 씨, 그가 조용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 자리에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에 미령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승호 씨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한테 따뜻함을 준 곳이니까요. 사람 대접받는 기분을 잊게 하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런 곳을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미령 씨의 눈가에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눈물이 서서히 맺혀 올라왔어요. 가게 안에는 낮의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상인들이 여전히 술렁거렸지만 문만 닫히면 이 작은 가게 안은 둘만의 공간이 되었죠. 승호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미령 씨는 여전히 놀란 얼굴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을 사셨다고요? 승호 씨는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음 둘 곳을 잃고 헤매던 시절 여기가 제게는 유일하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낡은 벽, 작은 창문, 오래된 테이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이 공간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군요. 저 같은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었고 마음이 부서져도 다시 사람처럼 숨 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미령 씨의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어요. 처음 이 가게를 열던 날 남편과 웃으며 간판을 달던 순간들이 스르르 떠오른 듯 했죠. 그래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승호 씨는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 건물이 넘어간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골목은 금방 정리될 겁니다. 그 말에는 안타까움이 깊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고백하듯 이어갔죠. 제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남겨주고 싶은 건 이 골목뿐이었습니다. 미령 씨는 숨을 한번 들이쉬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이걸 저 때문에 하신 거예요? 승호 씨의 눈빛이 고요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령 씨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단단하지만 따뜻했고 부담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낸 진심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삶에서 큰 걸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았지만 그는 손을 가만히 모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령 씨는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겐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미령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승호 씨는 계속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이 가게는 단순히 국밥집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 가족이 지켜온 자리잖아요. 그 말에 미령 씨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힘들어 보이시길래. 승호 씨는 미소처럼 보일 만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말 하나로 살아나기도 하니까요. 가게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밖의 소음도 햇빛도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둘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승호 씨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미령 씨, 이 가게 자리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미령 씨는 그 말을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벅차올라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밥 지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미령 씨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승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빚 갚는 게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죠. 그저 제 마음이 가는 곳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말에 미령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공간이었죠. 그날 이후 골목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긴장의 눈치를 보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양복 차림의 낯선 사람들은 더 이상 골목을 어슬렁거리지 않았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안도감이 번져나갔습니다. 며칠째 조용하네. 어제도 아무도 안 왔더라.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령 씨 가게 앞에 작은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새 간판틀이 실려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세월의 발의 색이 거의 지워졌던 간판을 승호 씨가 조용히 새로 달아주기로 했던 거예요. 미령 씨는 놀란 듯 말했죠.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자 승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조용한 울림을 주었어요. 누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과시하지 않아도 정이라는 건 그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거였죠. 간판을 다시 단 날 골목 사람들은 가게 앞에 모여 작은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 집 간판 새로 달았네? 또 몇 년은 거뜬하겠다. 미령 씨, 이제 정말 자리 잡았네요. 그 말에 미령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 오래 버틸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의 떨림이었죠.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칠 무렵 승호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간판 글자들 마저 손보고 가겠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로 말했지만 어딘가 더 밝아 보였어요. 미령 씨는 잠시 승호 씨를 바라보다가 주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르신, 저 요즘 마음이 자꾸 고맙다는 생각만 들어요. 승호 씨는 차 한 모금을 머금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저희 가게 생각해 주셔서요. 저는 그냥 오래 버틴 것 뿐인데. 그 말에 승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령 씨가 버텼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에게 따뜻한 자리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마음 둘 데가 한 군데만 있어도 참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가 저한테는 바로 이 가게였습니다. 미령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만 보고 계산만 하는 사람들 틈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눌 틈이 없었어요. 그 말에 미령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게 상처받아 왔었는지 이제는 대화를 듣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오면 제가 그냥 사람으로 대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승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미령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감사 인사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도요. 힘들 때마다 어르신 얼굴 보면 마음이 놓여갔습니다. 말은 많이 안 하셔도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오늘은 무거우시구나. 아, 오늘은 조금 괜찮아지셨구나. 그런 것들이요. 승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미령 씨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들을. 가게 안은 어느새 차향과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어요. 밖에서는 골목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나고 작은 그림자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승호 씨가 말했어요. 미령 씨, 앞으로는 당신도 좀 쉬어가면서 사세요. 이제는 혼자 버티는 일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미령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촉촉하게 젖어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르신,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말. 요즘 들어 자꾸 실감해요. 승호 씨도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게 안 공기만큼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버틸 이유 하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후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상인들도 제자리에서 삶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국밥집은 왜 이렇게 공기가 따뜻한지 몰라.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 가게가 사람을 품는 느낌이야. 그 따뜻함은 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둘이 나눈 진심이 공기 속에 스며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앞에 앉아 저녁바람을 맞으며 승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령 씨, 네 어르신. 앞으로도 힘든 날엔 여기 와도 되겠죠? 미령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왜요? 여긴 어르신 자리인데요. 그 말에 승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 참 고맙습니다. 밤 공기가 조용히 가게 밖을 지나갔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버티며 지켜온 자리, 오랜 시간 떠돌다 찾은 자리, 그 두 자리가
이제 서로의 마음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끝나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온기라는 건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빈 의자 하나로도 충분히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 작은 국밥집 안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